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 열심히 해를 구해달라. 자, 다행히 1차 부등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7x-6 15 이렇게 처리됐으면 7x 이항시켜서 21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전체를 또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3, 7,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5x-8 짝걸어 갖다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부등호를 좀 바꿀까요? 5x 플러스 8 마이너스 12보다 그걸 갖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또 이항하게 되면 5x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보다. 그럼 이제 x는 5로 나누면 마이너스 4보다 그걸 갖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하면 되죠. 굳이 수직선 표시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5번에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차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달라. 자, 그렇게 되면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서로 이론들을 주고받는 거죠. 만약에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뭐 방정식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되겠고, 0보다 작은 부분, 2차 함수에서 x축 밑에 있는 부분, 이런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 인수분해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이 부분들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1, 3. 자, 6을 만들려면 2, 1 처리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6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겠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렸을 때 이제 만나는 좌표 자체가 3분의 1, 2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0보다 작은 부분들을 뭐 공통 범위, 0보다 이제 x축 밑에 있는 이 x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차 부등식 인수분해에서 범위 표시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x절편, y절편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x절편, y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 a분의 x, b분의 y는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a 값이 x절편, b 값이 y절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x절편은 y에다가 0 대입해 주는 거니까 y에다가 0 이렇게 대입했을 때 x값은 a 이렇게 나오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알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2,0하고 0,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면 직선 방식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이제 좌표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곳에 a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하하. 근데 뭐 이 공식을 기억하고 이제 문제에 있는 이 식을 좀 대입해주면 또 상관없겠죠. 자, x절편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그 다음에 y절편 4라고 했으니까 4분의 y는 1 이렇게 이제 식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a를 지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요 2분의 1이 되겠고 4분의 y에다가 a 대입해주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4분의 a 값이 뭐 2분의 1 되겠고, 그러면 a 값은 전체에다 4를 곱하기 하는 거니까 가볍게 2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무래도 이제 두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보다 그게 뭐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x절편, y절편 알려져 있을 때는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이꼴 마이너스 x 위의 점 P. 자, 오늘 P점 좌표를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좌표를 좀 모르니까 x 좌표 이렇게 정해주면 뭐 그래프의 점이니까 y 좌표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고 좌표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AP 거리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AP 거리하고 BP 거리, 요 거리가 이제 같다. 이런 식을 세워가야 되는 건데, 뭐 양변 뭐 제곱하는 형태를 지금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A-2에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를 해주는 거니까 A-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BP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된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좀 같다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식을 그러면 뭐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8 a 플러스 16 열심히 이런 식을 좀 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a제곱 이 부분들은 뭐 다 지워져 가지고 좀 쓰고 싶지 않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14가 되겠고 계산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서 24a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만들어준 식이 이쪽에 이제 4, 25가 남아있고요.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이 29에서 17을 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12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은 2분의 1을 해서 가볍게 얻어지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P점 좌표를 a, 마이너스 a라고 했는데 a 값이 2분의 1 나왔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뭐 같은 거리에 있다 이 부분들은 뭐 평이한 거겠고요. 이렇게 이제 직선의 점이 있을 때 그 좌표 자체를 이렇게 한 문자로 좀 넣을 수 있으면 이제 이 부분들이 달려야겠다 이런 얘기죠. 뭐 식 풀어야 될 것은 간단한 이런 식이고 그 식에 해당하는 식 만들어서 이제 연산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P점의 좌표를 좀 어떻게 넣느냐 이 부분만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 주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는데 교점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의 또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뭐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x-2y 5는 이꼴 제로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일단 뭐 더하기 하게 되게 되면 4x가 되겠고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1 이렇게 나오겠고요. x 값이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y는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직선 주어진데 뭐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선 기울기를 좀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y는 하고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수직이다 그러니까 수직 관계에 됐으니까 기울기 2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도 알고 좌표도 하니까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y는 기울기 m 쓰고요.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y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이제 문제의 답 형태를 쓰려면 또 2항에서 정리해야 되겠군요.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로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됐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4번에 이제 답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 방정식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좀 다 구하라 뭐 이런 얘기죠. 교점을 지난다 교점 구했고 기울기에 뭐 수직이다라고 해서 기울기에서 이제 수직된 기울기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직선에 대한 정보 이렇게 뭐 공식 자체를 좀 다시 쓰게 되면 이제 mx-x1 더하기 y1 뭐 이런 형태 되는 거니까 이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 그 요소들을 좀 다른 곳에서 연산해서 구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새로운 형태들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적으로 좀 풀면 되겠습니다. 점과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서 좀 열심히 좀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루트 x, y 앞의 계수 제곱해서 그러니까 3 제곱 더하기 1 제곱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대로 이제 좌표 대입하면 되죠. 6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절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 부분도 루트 처리해주면 1제곱 더하기 3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2 대입하고 3a 마이너스 1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분모에 생기는 부분들이 좀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7-a라는 것은 a-7의 절대값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요건 3a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풀기 좀 좋게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 부분을 풀면 그럼 어떻게 되죠? a-7하고 3a-1 이 부분 이제 둘 다 양으로 풀릴 때 부호가 좀 달리 풀릴 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이렇게 풀릴 때 뭐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 풀면 되겠죠. 자, 좌측 걸 풀게 되면 2a는 마이너스 8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항시키면 4a는 이게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항시키면은 그럼 6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a 값은 뭐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이제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근데 뭐 정수 문제에서 보니까 뭐 정수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뒤에 뭐 2분의 3은 지금 안 되겠고요. 이제 앞에서 구했던 얼마가 마이너스 4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공식 만든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또 어느 정도 이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요, 이항시켜 놓고 인수분해를 해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허근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곳에 이제 뭐 한근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한근이 오메가면 뭐 오메가 바도 근이 되겠고, 그래서 뭐 근과 계수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식을 좀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주어진 식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요 식에서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전체 식을 좀 나누게 되면 오메가 가운데 1은 이항시키고 오메가 분의 1은 이꼴 마이너스 1. 요 부분들을 좀 유효적절하게 좀 이용하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렇게 좀 짝을 짓고요. 가운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좀 짝을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이죠. 오메가 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뭐 이 부분들 미리 좀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1. 이제 이 식 대입해주면 이게 이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여기 허근 갖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정보들 얻어내서 식이 뭐 다양하게 형태 변형되는 것들 좀 많이 경험했을 텐데, 이번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역수 형태의 유리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에 적용해서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만 조금 처리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7번 마무리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 주어져 있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해달라. 실수 AB 아주 중요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1-i가 근이면 1 플러스 i도 근이다. 이렇게 뭐 켈레근을 갖습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실수 AB에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한근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럼 뭘 할까요? 3차 방정식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위에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두 개를 또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뭐 이게 2가 되니까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이제 2창이 없습니다.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는 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근 하나를 좀 이렇게 좀 미리 구한 상태. 그럼 뭐 근을 다 아는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씩 열심히 좀 곱하게 될 때 먼저 이렇게 좀 곱하게 해주면요, 이 부분들은 1 제곱 빼기 마이너스 i 제곱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i 제곱 되는 거니까 2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를 좀 공통하고 2를 더하게 해주면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알파 값이 좀 마이너스 2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분의 1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3개를 좀 열심히 곱하기 한다. 2를 곱하기 한 결과가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또 근과 계수 관계 딱 처리해 주게 되면 A분의 B 이런 모양이 되겠고, 됐습니까?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4A 처리가 되는데 2분의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주니까 2분의 1에서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 B를 구해달라.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고요. B 값이 이거 뭐죠? 뭐 산술도 이렇게 엉터리 같이 합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했는데,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이런. 깜짝 놀라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이게 보였기 나름 다행이지. 아니면 뭐, 산수 좀 엉터리 해가지고 또 계산 미스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 값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실수 AB에서 이제 켈레근을 갖습니다 라는 이런 정보, 특히 이제 뭐 켈레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이론들, 원래 켈레근은 뭐 2차 방정식에서부터 나온 건데, 이렇게 좀 배웠던 이론들이 결합돼서 좀 문제화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론 정리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2차 부등식 쫙 주어져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론 정리하려면 항상 이제 2차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최고차가 0이니까 그래프를 이제 아래로 볼록 그리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0이 되거나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위쪽에 이렇게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이론이라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반별식 d를 열심히 조사해서 근데 뭐 짝수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k제곱 빼기 3배의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되는데 뭐 근이 없다.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k제곱 플러스 3k 그 다음 마이너스 368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뭐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되면 뭐 k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범위 나오면 되죠. 되셨죠? 자,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뭐 1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풀어갈지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이렇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는 여기서 이제 근 없다 이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다음 이제 풀이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론 정리해 주는 부분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이제 주어진 문장 조금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두려움 갖지 않고 도전적으로 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세 직선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직선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직선 중에 평행이 있게 되면 나머지 한 직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게 되면 역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행 부분을 좀 조사하게 되면요. 먼저 직선에서 이제 기울기들을 열심히 조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조사하게 되면 a, 그 다음 조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a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이제 평행이 나와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하려면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그 다음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연립방식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자, y 소고 x 빼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3 이꼴 제로 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 됐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6에 y 값은 7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교점 좌표를 구했습니다. 이 교점 좌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가운데 이제 직선 방식에 대해 대입해주면 되죠. x값 마이너스 3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3a y값 7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꼴 제로 이렇게 지금 식이 얻어지는 거니까 3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a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값이 하나 또 더 얻어지겠습니다. 그러면 a값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개가 나온 거죠. 이 3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다 구했습니다. 자, 뭐 큰 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 이론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게 되면 뭐 무리 없이 좀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평행이 존재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론 정리. 그래서 뭐 이제 뭐 기울기 조사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연립방정식에서 교점 구해서 교점을 이제 뭐 대입해서 풀이하고 이런 풀이법이 된 거니까. 자, 이제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정리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출제 빈도도 제법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 쭉 주어져 있는데 만족시키는 정수 xy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식 중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식을 좀 잘 보니까 밑에 있는 식이 2x 플러스 y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a 이렇게 좀 치환해서 살펴보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인수분해가 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2x 플러스 y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3, 2x 플러스 y 이런 한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1차를 이제는 이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좌측부터 좀 열심히 하게 되면 2x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x에다가 대입을 할 거니까 부호를 좀 바꿀까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에 뭐 제곱할 거니까 뭐 부호를 바꿔서 넣어도 되겠죠. 제곱은 9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x 제곱돼 있고 2x 제곱돼 있고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또 어떻게 됐습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 3, 12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지워지는 건데, 자, 그럼 이제 9x가 되겠고 마이너스 9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돼서 x 값이 2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x 값이 이제 2를 나와서 이제 대입해 주는 거니까 y 값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하나 처리했는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또 대입해야 되죠. 또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2x 마이너스 1 한번 해야겠고요. 다음에는 또 2x 마이너스 1에 제곱 되겠고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지금 부호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아이고, 지금. 그럼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되겠고, 그 다음에 4x 제곱, 그럼 얼마가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습니다. 4x 제곱은 소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럼 뭐 3x가 되는 건가요? 3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넘어가는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10이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x 값에 결과가 얻어져 가는데, x 값이 이제 정수가 아닌 거죠. 정수가 아닌 그런 형태가 나와서 정수가 되는 부분들은 방금 구했던 부분들 x 값이 y 값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x 플러스 y 값을 더하게 해달라라고 해주면, 더하게 해주면 정답은 플러스 1이 처리가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 맨 처음 식을 봤을 때 식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관찰해서 어떻게 풀 건지를 좀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식 부분에서 이렇게 좀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되는 그런 모양 형태. 그래서 이제 1차 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1차 식이 좀 얻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1차 식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에다 이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대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역시 대입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어이구, 지금 이게 좀 다시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뭐 숫자를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이거 그러면 뭐 뒤에 산수 부분들이 좀 잘못됐는데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좀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고,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플러스에다가 여기 플러스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워지는 거에서 마이너스 3x네요. 이렇게 되겠군요. 이거. 이게 좀 그래도 좀 다행히 이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발견이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시 이제 정수가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온 거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군요. 자, 이제 연산할 땐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 스스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미스가 나는 풀이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11번. 어쨌든 주어진 식, 두 번째 식에 대한 중요한 특징, 인수분해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서, 그럼 이제 1차 식을 만들고 1차 식을 이제 대입해서 하는 풀이, 이런 풀이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2번입니다.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1 값은 10이다 주어져 있고요. 부등식 6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크거나 같다는 해가 이렇게 좀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 요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좀 처리되겠습니까? 최고차가 음일 때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겠죠? y-값이 6 이렇게 나오면 이거보다 이제 큰 부분들 이렇게 되는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때 이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이런 뜻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걸 좀 그럴싸하게 좀 어떻게 좀 쓸 방법이 없습니까? 방정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방정식을 이용해서 만나는 좌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fx에서 는 6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제 사실 좀 이항시키면 되거든요. fx 빼기 6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만나는 근들인데 그 근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최고차 계수는 이제 뭐 대략 이제 음수라는 것만 알고 a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인수분해 할까요? x 제곱 하죠. 뭐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f 마이너스 이런 정보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0에다가 10 마이너스 6 처리해 주면 되겠고, a 있고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4a 콜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fx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fx는 이항시켜서 6을 뭐 먼저 쓸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f2를 구해달라. 2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4 돼서 이제 플러스 4로 바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뭐 1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 10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건데 뭐 이 문제도 잘 생각하고 나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주어진 식 6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가 나왔을 때 이 그래프 모양 이걸 좀 떠올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살펴가게 되면 이제 함수하고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연결시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x축 만나는 점 이런 부분 그래서 아하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는 0 했을 때 그 방정식과는 근이니까 이런 모양 형태 해서 이제 요 그림 모양에서 요걸 이제 떠올려가는 요 과정 확실하게 학습을 잘 해야 될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뭐랄까요?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부등식하고 사이 관계가 좀 정확하게 학습이 잘 안 돼 있다면 지금 이 부분들 정확하게 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BC를 n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에서 와우 이런 형태가 성립합니까? 보이는 과정입니다. 가나다에 알맞은 값을 써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점 D가 원점이 되도록 삼각형을 넣는다. 자, 이제 내분점 자체를 이제 원점을 되게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좌표 A 좌표는 A, B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C점 좌표를 NC, 0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B점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에서 이제 N대 1 이렇게 내보는 거니까 간격 자체가 N1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좌표면 열심히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N,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Y 좌표는 0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NC에서 이제 가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NC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AB 제곱 더하기 N배의 AC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럼 뭐 AB 제곱이라는 것은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B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A 더하기 NC 이런 부분들을 제곱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이제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AC제곱도 열심히 좀 처리해야 되는데 AC제곱을 하게 되면 또 뭐죠? A-C의 제곱도 있고 더하기 B제곱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N배를 딱 해주면 되니까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식이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이렇게 좀 나왔고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산이 좀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 부분들은 그냥 여기 뭐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거니까 나 부분은 이렇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를 하려면 좀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그러면 가나 부분 뭐 가지고 찾을까요? 마이너스 NC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A 더하기 NC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렇게 역시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형태로 답이 되가는 모양으로 좀 찾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우리가 좀 이 부분들 전개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A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2N AC 되겠고 그 다음에 N제곱 C제곱 되겠고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AB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열심히 또 전개해서 N배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N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뭐 ENAC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NC 제곱이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또 뭐겠습니까? N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잘 더하게 해줬을 때 더하기 쭉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소거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은 어떻게 되나요?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공통 처리 되겠고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좀 n 제곱 더하기 n
c제곱되는 이런 모양이 되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써져서 정리가 된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된다? 다가 된다. 이런 얘기겠고, 사실은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피면 이 부분들이 중간에 좀 더 나오겠지만 어차피 뭐가 되죠? AD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AD제곱이고 이 부분이 이제 다 CD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 CD제곱 이렇게 넣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식이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요식 형태를 좀 써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여기 그럼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네모칸 채우기 형태지만 뭐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연산해야 될 부분 자체가 이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만 좀 차분하게, 대신 좀 약간 새로운 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겁먹고 이제 쫄아서 이제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뭐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침착하게 대처하게 되면 무난 리플이 가능한 거겠고, 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뭐 공식을 좀 하나 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나름 보탬이 학습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OAB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2대1 외분이면 요 간격이 똑같아지는 지점에 이제 C점이 이렇게 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OB를 또 2대1 외분이면 또 역시 간격이 같아지는 지점에 D점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선분 교점을 2라고 좀 해줬고요. 자, 그럴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PQ 요 좌표는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CD를 이렇게 딱 연결하게 돼서 삼각형 OCD를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무슨 정보인가요? 자, 이게 좀 어떤 문자를 좀 어떻게 놓을까요? 좌표에 뭐 따르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A점 좌표를 A, B 그 다음에 뭐 B점 좌표를 C, D 이렇게 놓았다면, 자, 무게중심 할 때 이제 이게 지금 3분의 A 플러스 C, 3분의 B 플러스 D 이런 형태로서 지금 무게중심 좌표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C점 좌표는 2A, 2B 이렇게 되어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 D점 좌표는 2C, 2D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매분점이라서. 그랬을 때, 이게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A라는 부분들이 OC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D 이 부분들이 이게 중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BC 이 부분 중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점 2가 삼각형 OCD의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2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3분의 역시 원점하고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2A, 2C 이렇게 들어가고 3분의 2B, 2D 이렇게 처리 들어가는 거니까 이 좌표라는 것은 잘 살펴보게 되면 위에 구했던 이 좌표에 X 좌표들, Y 좌표들이 전부 다 몇 배 되어 있는 거죠? 2배 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4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좌표가 6,4, 2배, 12,8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이 점이 이제 2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도 더하기해서 그러면은 뭐 20 이렇게 좀 답을 해가는 거니까. 자, 내용 자체를 얼마나 좀 이해하느냐 이런 부분에 싸움을 하는 거지. 문제가 뭐 다른 내용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뭐라고요? 외분점에서 이제 거리가 같다는 이런 개념들을 살펴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부분들을, 그다음에 반대로 이 부분들, 즉 AD 직선 BD 이 부분들이 각각 뭐였다? 중선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중선의 교점 이렇게 구한 이 부분들이 바로 보다 무게중심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 됐습니까? 자, 무게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고 좀 처리했다면 또 무난하게 처리되는 건데, 자, 이 내용이 이제 뭐 도형 속에서 이제 막 보여지는 거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을 구하여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해야 되죠.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0보다 크다 되는데,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좀 처리해서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에서 범위 표시를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x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는 뭐 x 마이너스 a 범위가 5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서 x 범위는
A-5 그거는 갖다 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좀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확실하게 아는 범위부터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마이너스 3, 5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크다 되어 있으니까 작은 숫자보다 작다, 큰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A 값에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일단 뭐 A 값이 0인 것부터 좀 조사해 볼까요? A 값이 0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게 되면 이 숫자 자체가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숫자가 그러면 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 범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정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정수값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2개가 나오겠습니다. 정수값 2개. 그럼 이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 이런 부분들이 정수가 이제 2개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거보다 그럼 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작아서 작은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이쪽으로 좀 밀려가는 거죠. 마이너스 1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공통 부분들이 3개가 생기는 거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할 필요가 없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A 값이 조금 커져가는 부분들을 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 5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 값이 뭐 1인 부분들을 좀 조사하게 되면, 1이면 이 부분들이 6 해서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여기 숫자는 그러면 1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 범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그러면 정수는 마이너스 4 하고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역시 정수가 좀 2개가 되겠습니다. 뭐 되는 경우가 굳이 많은 건가 본데요. 그럼 그 다음에 또 A 값이 또 2인 부분도 또 조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5 이렇게 처리해서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범위를 또 좀 표시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숫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를 대입해 주니까 이제 7 되는 거니까 7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중간에 6 이렇게 있게 되고 범위 이렇게 표시하게 되게 되면 정수 부분이 2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막 숫자가 하나 더 커지게 되게 되면 이 숫자가 이쪽에서부터니까 뭐 개수가 더 추가돼서 3개 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가 2개가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된다? 세 가지 경우가 된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3가지 경우 되는 걸 했는데, 이 정수 또 합하라고요? 0, 1, 2를 그럼 합하면 또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서 최종 정답은 3이 되거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각각 범위들은 쫙쫙 좀 구해서 이 범위들을 좀 표시를 해 가는 건데, 숫자가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5하고 이제 여기 5 이렇게 부분 보이니까 A가 0에서 그것부터 차곡차곡 좀 조사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내용 되셨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범위 표시하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면 뭐 조금 이 정도 변형된 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는데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또 K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A, B, C를 세 번을 하는 삼각형이 또 직각삼각형일 때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A 값 양수, 변 길이가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자, AX, BY 그냥 기울기로 처리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겠죠. X 앞의 계수 A, X 앞의 계수 좀 이렇게 살펴보면 B가 되겠고, YF의 계수 B, YF의 계수 A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같아야 평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C하고 마이너스 C하고 C 이 부분은 같아지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A제곱하고 B제곱 이런 결과가 딱 나오는 건데, 당연히 A값은 B 또는 A값은 또 마이너스 B 처리가 되는데, 이거 뭐 삼각형 변 길이가 돼야 되는데 뭐 하나가 양수 음수 될 일이 없으니까 이쪽은 안 되겠고요. 그럼 A, B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 할 때 변 길이 같은 거지 뭐 하나가 빗변이니까 될 일은 없겠죠. A, A, C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C라는 것은 루트 2A다. 이런 또 결론도 하나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주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느 점에서 구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점 하나를 좀 선택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직선 부분에서 점 하나를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뭐 A에다가 뭐 0 이런 거 하나 뭐 대입을 하죠. 뭐 그러면 값이 B분의 C 이렇게 해서 좌표 하나를 좀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되니까 bx 플러스 ay 플러스 c는 이꼴 0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 b분의 c 하고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0 대입해주면 여기는 당연히 약분이 되면서 b분의 ac 더하기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ab 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좀 소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2c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그럴싸하게 보면 a제곱도 b제곱도 같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뭐 그러면 뭐 a로 고칠까요? a 루트 2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2c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c 값이 주어진 부분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2 루트 2 a 이렇게 대입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2 a 이렇게 되니까 a가 또 소거되고 a 소거되니까 결과가 2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거리를 이제 뭐라고 했다? k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k 값은 당연히 뭐 2 이런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k 값 2 구했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 좀 낯선 것끼리 좀 연결시킨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직선이 뭐 평행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평행에 대한 정보에서 두 문자 사이의 관계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ABC를 변기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뭐 A가 뭐 빗변이면서 또 다른 변일 수 없는 거니까 그림 모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가겠고, 그곳에서 관계식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가는 개념들 처리해 줬습니다. 한 점을 정하고 그 점에서부터 거리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또 위에 관계식을 좀 적용해가지고 이 값은 이제 문제가 이제 k라고 했는데 k 값이 좀 얻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발목 잡는 그런 내용이 있는 항목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적용해 가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이 내부에 한 점 P에 대해서 넓이 B가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좌표들을 좀 잘 살펴보면 Y좌표가 이렇게 좀 같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좌표를 잡아서 뭔가 좀 뜻을 좀 파악해 가야 되겠습니다. 2, 4 되겠고, 2, 4, 6, 8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2,4라는 점이 있겠고 8,4라는 점이 있어서 이게 좀 평행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5점 한 점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5점 있고요. A점 2,4, B점 8,4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좀 OAB 넓이를 좀 한번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길이 여기가 2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변 길이 6, 높이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넓이가 12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넓이 B가 좀 1대 2대 3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세주면 이게 넓이 자체가 2, 4, 6 이렇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또 PAB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 PAB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AB가 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2분의 1의 AB 길이 곱하기 이제 높이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이 결과가 지금 또 6이 돼야 되는데 AB 길이가 이제 이미 6으로 나왔으니까 H가 이제 2가 돼야 되는 이런 특징.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걸 위에 AB를 밑변을 했는데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2인 2점 어딘가에 P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이 넓이가 이제 6 이렇게 돼가는 성질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 그래서 이제 P점 좌표가 문제에서 지금 A, B라고 되어 있는데 A, E 이런 형태로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A점 하나만 알면 되는 거니까 POA 이거 부분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넓이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 넓이가 2가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좌표가 2,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OA 길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OA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4, 16, 루트 20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뭐 2루트, 4, 5, 2루트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OA 직선 방정식이 y는 이꼴 2x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2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에서 우리가 이제 뭐 a, 2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이제 높이를 좀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5분의 대입해 주니까 2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들이 높이 h를 좀 쓰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 OAP 넓이가 2라고 했죠. OAP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2분의 1의 밑변 길이 2 루트 5를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5분의 2배의 A-A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이제 넓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2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루트 5 소거도 다 소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2A-A도 또 약분을 처리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항시켜서 뭐 2가 되거나 A 값은 또 뭐 0 이렇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A 값 0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A 값이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좌표 지금 A 값이 2라는 부분들을 얻어냈으니까 큰 틀에서 전부 다 얻어냈고 곱하기 하라. 그러면 이제 결과는 좀 4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문제 사실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이론 부분들이 하나인데, 좌표 자체에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이렇게 평행선이 있다라는 이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2,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8,4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y값 4 이렇게 같아지는 법, 이런 부분을 이제 빨리 정확하게 잘 캐치하게 되면 전체 넓이 구해가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1대 2대 3이라고 했는데, 뭐 전체 넓이가 구해졌으니까 실제 넓이도 좀 쉽고, 그 다음에 넓이 중에서 PAB, AB가 또 이제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들 살펴서 이게 y좌표 하나가 이렇게 좀 숫자로 돼 있다는 이 부분들을 알아내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풀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좌표 중에서 뭐 특징이 좀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좌표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OAB 이 부분들이 좀 수월한 것 같아서 한쪽 넓이를 했습니다. 물론 OBP 넓이를 통해서 어플을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건 뭐 편리한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뭐 이렇게 뭐 좌표가 보입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뭐 평상시에 이제 도형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안 되면요, 이게 좀 이렇게 좌표가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안 보일 거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복습 좀 잘 해서 도형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 있도록 충분히 복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르는 두 직선 LM과 LM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각각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N이 있다. 이렇게 한 점에서 알겠습니다. 만나는 좌표 A, 좌표 B라고 하고 아닌 점을 또 C라고 하겠다. 교점들을 A, B라고 하고 딱 아닌 점 C점 좌표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세 점은 다 일사분면에 있고요. X축 위에 있는 점 D를 잡아서 삼각형 AOD 넓이를 구하고 BOD 넓이를 구했더니 24, 16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삼각형은 OD가 좀 똑같은 이런 부분이니까 2분의 1, 뭐 5D 이렇게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높이가 처리되는 거죠.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이런 높이 이렇게 높이 H1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높이 H2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2분의 1 이번에는 또 5D 이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그죠. 그 다음에는 뭐 H2 이런 식으로 좀 계산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24, 이 넓이가 16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뭐 똑같은 부분들 보니까 이제 B를 구하게 되면 B를 구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8로 약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3, 8이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 8, 16. 그러니까 요 높이 B가 H1 대 H2 이 B가 몇 대 몇이 되죠? 3대 2? 그러면은 뭐 실제 좌표를 그러면 3K, 2K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알겠습니다. 근데 C라는 것은 이 AB를 2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뭐 X좌표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이제 Y좌표를 보게 되면 3K, 2K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다시 3대1이요? 3대1을 내분한다. 그래서 이제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2, 3은 6K 플러스 3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분의 그러면 9K 이렇게 되는 높이가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좀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형 COD 이 넓이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역시 2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OD 길이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의 9K 이런 형태의 높이가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이 부분들도 넓이 B를 이용하면 되겠죠. 뭐 작은 걸 해서 H2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H2가 높이가 2K였죠. 2K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2분의 9K 이렇게 처리되는데
b가 돼서 이제 밑변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높이 부분들이 이제 넓이가 16이었으니까 16 우리가 구한 넓이는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k는 소거가 될 거고요. 됐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된가요? 2x는 이렇게 처리되니까 8 곱하기 9k 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맞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8에다가 16 이렇게 맞는 거죠? 2 대 2분의 9 이렇게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은 약분해서 8 되겠고, 또 해주면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4구 3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크죠? 넓이가 좀 더 커질 일이 없는데, 그죠? 넓이가 더 커질 일이 없는데, 이런 4분의 9k인 거네. 이런 4분의 9k 한 번 더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여기가 4 됐고 2 한 번 더 나눠줘서 2가 되니까 2구 18이 되는 거죠. 와우. 자, 이런 산스미스를 하다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18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와, 대평구 문제는 왜 자꾸 중간에 산스미스가 많이 나오려고 할까요? 이거 갈수록 제 능력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큰 흐름 틀에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 주어진 삼각형의 이 넓이 부분에서 전부 다 이게 똑같은 부분들이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b를 좀 한 거죠. 넓이 b 자체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또 넓이 자체도 밑변 길이가 똑같은 거라서 이 높이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b를 좀 구해야 되겠고요. 제가 왜 갑자기 뭐 2분의 1을 썼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될 때 높이 b가 4분의 9k 이렇게 처리된다는 부분들을 인지해가지고, 그럼 뭐 나와 있는 부분 높이 b 이런 형태로서 16대 x 해서 넓이 b 형태로 가는 그런 모양으로 좀 살펴보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 자체가 18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모양 되셨죠? 자, 뭐 큰 도형 문제 자체가 또 돼 있어서 우리를 좀 은근히 좀 겁을 팍팍 주는데, 실은 문제 핵심에서 이제 밑변 길이가 다 똑같은 그런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즉 OD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간단히 이제 높이 B 자체가 넓이 B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내분점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높이 자체를 또 B 자체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18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복잡해진 요소들이 좀 보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y절편 곡지점 가르쳐준 이 함수가 존재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겠다. 뭐 이 함수를 먼저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곡지점 가르쳐줬다. 그러면 최고차계수 모른다. x-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함수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자, y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9a-4 이 계산 결과 y절편 5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넘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입니다. 원래 a 값은 9니까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a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주어진 함수식을 좀 다시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된 이런 함수가 되겠고, 이 부분 이제 x축과 만난다 그러는데 y에다 0 대입해주면서 인수분해를 해가는 거니까 x-1, x-5는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만나는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BC가 다 구해져 있죠. 자, 이때 이제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한다 했는데 뭐 좌표를 좀 잡아놓게 되면 여기 1,0가 돼 있겠고, 그 다음 이제 5,0가 돼 있겠고, 그 다음에 3,4 이런 형태의 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점 A점, B점, C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 모양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주어진 직선은 근데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1,0을 지나는 기울기 M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자, 요 B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 되는데 넓이를 2등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AC를 뭐 해야 되죠? 중점을 지나면 되죠. 여기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중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3, 5 주어지니까 8에 4가 되겠고, y는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를 지나는 직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B하고 여기 4,2 중점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는 x값이 1에서부터 4까지 갔으니까 3칸 변했고, y는 뭐 2칸 이렇게 돼서 기울기 얼마? 3분의 2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2차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좀 많이 시킨 것 같은데,
꼭지점 주어져 있으니까 이 참수식을 완벽하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절편 0,5 이렇게 0,5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함수식을 좀 완벽하게 알아달라 되어 있고요. 이 함수가 x축하고 만난다 하는 거 y에다 0 써서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좌표를 찾으면 좌표들 이제 3개가 다 나와서 삼각형 결정이 되겠고, 그 다음 뭐 넓이 2등분. 근데 이제 이 직선 해석이 중요하겠죠. 자, 1,0 했는데 이제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빗변에 이제 나머지 한 변 가서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론들이 연결돼 가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그 부분들 이론들 정확하게 좀 잘 점검하게 되면 뭐 아주 까탈스러운 이론으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좀 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이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겁을 팍팍 주는데요.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이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 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정수의 최대값 8, 양수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식은요, x 플러스 4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부호를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편리하겠고요. 그러면 저 x 플러스 4 마이너스 a 요 범위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4의 범위가 이항시켜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a 값이 뭐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값이 좀 큰 값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왼쪽 부분도 좀 생길 텐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범위 표시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뭐 나중에 또 최대값 이런 모양이 돼 있다면 사실은 뭐 둘 다 양수냐 뭐 좌측이 또 음수냐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a 값이 뭐라고 할까요? a 값이 뭐 3보다 크다고 할까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모두 양수로 풀려가는 거니까 이쪽 부분들은 x 플러스 4의 이 범위 자체가 이렇게 a-3보다 크다, a 플러스 3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고, 반대로 이제 음수 파트도 생기겠죠. x 플러스 4 이 범위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런 범위도 생기는데, 지금 양수 범위 구해가는 거니까 오른쪽 범위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x 범위 이렇게 처리해서 이항시켜 가면서 a-1, a-7 범위 이렇게 해서 이제 양수 쪽에 큰 범위가 얻어지는 거죠. 이쪽은 이제 음수 쪽 범위 생기는 거니까 양수 쪽 큰 범위. 자, 그런데요, 요게 지금 이제 범위 표시를 하다 보니까 a-1보다 작다 뭐 이런 형태, 이쪽에 이제 뭐 a-7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때 좀 문제에서 보면 가장 큰 최대값 정수가 8이다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8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범위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a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1은 8보다는 이게 이제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이게 좀 같아지면 안 되죠. 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값이 이제 9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9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그래서 a 값의 우리가 범위는 9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음수 쪽 이런 부분들은 뭐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장 큰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양수 쪽에, 그쪽에서도 좀 큰 쪽, 이 오른쪽만 좀 열심히 조사하면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3보다 크다라는 그런 이론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0번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절대값이 2개 나와서 좀 살짝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요소도 있는데 설명 좀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다른 문제들도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